운명적 상견례. 창으로 보이는 한강의 정경이 장엄했지만 오늘 이곳의 주인공들은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한도윤은 정장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32살의 그는 한국 3대 건설사 중 하나인 전진그룹의 차기 후계자였다. 평소 자신감 넘치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괜찮아, 예린아? 도윤이 옆에 앉은 연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이예린, 28살.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대학교 교수로 일하며 도윤과 만난 지 2년이 되었다. 응, 괜찮아. 아빠도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 예린이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아버지 유민재가 정장 깃을 매만지며 서 있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였지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민재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단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회색 양복에 검은 구두,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이었다. 그의 외모는 평범한 중산층 아버지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때 라운지 반대편에서 한재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진그룹 회장인 그는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왔다. 값비싼 수트와 금시계, 그리고 권력자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재호가 민재를 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며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평생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온 그였지만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민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재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재호가 겨우 대답했다. 평소 누구 앞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주춤하고 있었다. 도윤과 예린은 두 아버지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도윤은 평소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만 봐왔기에 더욱 의아했다. 앉으시죠. 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은 네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재호가 먼저 대화를 주도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계속해서 민재의 얼굴을 훔쳐보며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지? 민재가 먼저 화제를 꺼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재호를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학교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예린이가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도윤이 연인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렇군요. 좋은 인연이네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호를 바라봤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의 목소리에서 뭔가 낯익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재호가 겨우 대답했다. 평소 유창한 화법으로 유명한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예린은 아버지와 도윤의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 치고는 너무나 어색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 순간 민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과거의 그림자. 웨이터가 고급 와인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지만 테이블 위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재호는 와인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민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마치 상대방이 언제 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인 듯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도윤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질문했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만 봐왔기에 오늘의 어색함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재는 잠시 와인을 음미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재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재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컨설팅이라니 흥미로운 일이네요. 어떤 분야의 컨설팅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예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로 기업 재무 관리와 이익이 경영에 관한 조언을 해드리죠. 민재가 재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전에는 훨씬 큰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재호의 손이 와인잔을 쥔 채 굳어졌다. 그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다. 큰 회사라고 하시면 도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민재는 잠시 멈춰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성건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다. 재호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아, 그런 과거 이야기는 하지만 민재의 시선이 그를 제지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요. 민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쨌든 그 회사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계기로 망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시면 예린이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평소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이었죠. 회사 자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었고 그 여파로 회사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재호를 향해 날카로워졌다. 재호는 냅킨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셨군요.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더욱 그렇죠. 민재의 말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은 회사 핵심 자금을 빼돌려서 자신만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이었죠. 도윤과 예린은 두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단순한 사업 실패담 같지만 왜인지 재호는 점점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죠.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음에 다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회장님. 민재가 재호의 도망치려는 시도를 막았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그가 재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회장님께서도 과거에 건설업에 종사하셨다고 들었는데 대성건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다. 재호는 답변을 망설였고 도윤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에 의문을 품었다. 예린 역시 아버지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재호가 겨우 대답했다. 민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렇군요. 하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진실. 상견례가 끝난 후 예린은 아버지와 함께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았다. 민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예린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도윤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는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아빠, 한 회장님을 아시는 거 맞죠?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 보는 사이 같지 않았어요. 민재는 한참 동안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린아, 아빠가 너에게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어.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무슨 이야기요? 대성건설 말이야. 아빠가 운영했던 그 회사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민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사실 회사가 망한 원인은 횡령이 맞아. 하지만 횡령범은 아빠가 아니었어. 예린은 아버지의 말에 집중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진지한 어조였다. 그때 아빠에게는 가장 신뢰하는 동업자가 있었어. 한재호라는 사람이었지. 민재가 재호의 이름을 언급하자 예린의 눈이 커졌다. 그래. 도윤이의 아버지 말이야. 그럼 아빠와 한 회장님이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아는 사이? 아니야. 우리는 동업자였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를 형제처럼 믿었고 회사의 모든 권한을 함께 나눠 가졌지.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다. 1995년 우리는 함께 대성건설을 설립했어. 내가 기술과 아이디어를 담당하고 재호는 영업과 자금 관리를 맡았지. 처음 몇 년간은 정말 승승장구했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고 직원도 500명까지 늘렸지. 그럼 원래 성공한 회사였던 거네요? 그래. 하지만 1999년 외환위기 때 문제가 시작됐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긴급히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민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재호가 은행과의 협상을 전담했어. 나는 그를 완전히 신뢰했거든. 예린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읽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갑자기 회사 계좌에서 50억 원이 사라졌어. 처음에는 은행 실수인 줄 알았지. 하지만 조사해보니 민재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재호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떼돌린 거였어. 그럼 한 회장님이 횡령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야. 회사의 핵심 고객 리스트, 기술 자료, 심지어 우리가 준비하던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까지 모두 복사해둔 상태였어. 민재는 주먹을 풀며 계속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를 믿었어. 설마 20년 지기 친구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라졌어. 그리고 일주일 후 전진건설이라는 회사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들었지. 전진건설이요? 그럼 지금 도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래. 바로 그 회사야. 재호는 우리 회사에서 떼돌린 자금과 기술, 고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세운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는 횡령범으로 몰렸어.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도록 조작되어 있었거든. 예린은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사업 실패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배신당한 피해자였던 것이다. 법정에서 싸우려고 했지만 증거 조작이 너무 완벽했어. 게다가 재호는 이미 유명한 변호사와 로비스트들을 고용한 상태였고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회사,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복수에 매달려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민재가 예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 예린은 도윤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야. 하지만 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민재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재호는 25년 동안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성공을 누려왔어.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결혼의 갈등. 상견례 다음 날 전진그룹 회장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재호는 사무실을 서성이며 불안해했고 비서들은 그의 험악한 표정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재호의 얼굴은 초췌했다. 상무님, 들어오세요. 재호가 도윤을 호출했다.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목소리였다. 아버지 부르셨나요? 도윤이 들어서며 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어제 상견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분위기일까? 도윤아, 앉아라. 재호가 소파를 가리켰다. 너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예린이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그렇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집안과의 결혼은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 재호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다. 왜요? 어제 상견례에서 별 문제 없었잖아요. 재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다. 유민재가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도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느낌이 좋지 않더라. 사업을 하다 보면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 저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린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과거에 사업 실패로 고생하셨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계시고. 재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사업 실패. 그가 뭐라고 했지? 대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회사가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의 말에 재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도윤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재호가 일어서며 버럭 소리쳤다. 그만해! 더 이상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도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당황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도윤아, 아버지 말을 들어라. 그 집안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문제야.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재호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더니 차분히 말을 이었다. 잠시 자리에 앉아라. 재호는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냥 우리 가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혼이야.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날 수 있어. 아버지! 도윤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는 예린이를 사랑해요. 가문이나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 뭘 해주는데? 사업에서는 계산이 우선이야. 감정에 휩쓸리면 큰 코 다쳐. 도윤의 눈에 실망감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는 예린이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도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그 사람은. 재호가 말을 멈췄다. 더 이상 말하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그 사람이 뭐요? 대체 예린이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좋아. 그럼 조건을 걸겠다. 1년만 기다려봐. 그동안 그 집안에 대해 더 알아보고 내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1년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니? 모든 건 내 미래를 위해서야. 재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다음 달에 약혼식을 올리겠다고
예린이에게 약속했거든요. 약혼 씨?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 그런 결정을 했어? 어제 상견례 끝나고요. 예린이 아버지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요. 재호는 민재의 계획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단순히 딸의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었다. 도윤아, 제발 아버지 말을 들어라. 이번만은 정말로. 재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예린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신다면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연하게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겠습니다. 재호는 충격에 빠졌다. 후계자인 아들이 회사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너 정말 그럴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해요. 재호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하게 반대할수록 도윤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그러면 민재의 계획에 더욱 유리해질 것이었다. 진실의 조가. 약혼 발표 후 며칠이 지나자 민재와 예린은 재호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재의 작은 서재는 마치 수사본부처럼 변해 있었다. 벽에는 타임라인이 그려진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25년 전 신문 기사, 법정 문서, 회사 등기부등본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봐, 예린아. 민재가 낡은 파일 하나를 펼쳤다. 1999년 3월 15일 대성건설 계좌에서 50억 원이 인출됐어.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인 3월 22일 한재호 개인 계좌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갔지. 예린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하지만 아빠,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25년이나 지났는데. 당시 내 변호사가 수집한 자료들이야. 법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진실은 여기 다 있어.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때 예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예린아, 지금 시간대? 아버지와 또 큰 싸움을 했어.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예린은 아버지를 힐끔 보았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으라고 신호했다. 무슨 일이야? 또 우리 결혼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자꾸 내 아버지에 대해서만 물어보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과거에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마치 뭔가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 민재가 예린 옆으로 다가와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내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시고 단지 사업 운이 안 좋으셨을 뿐이라고 했지. 그런데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뭐? 어제 아버지 서재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책상 위에 사립탐정 명함이 있더라고. 김앤파트너스 조사사무소라고 써 있었어. 예린과 민재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다. 혹시 그 탐정이 우리 집을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거든.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도 자주 하시고.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급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빠, 뭘 찾으시는 거예요? 내 보험이야. 민재가 두꺼운 수첩을 꺼냈다. 25년 전 대성건설 직원 명단이야. 이 사람들 중에는 재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있어. 수첩을 넘기던 민재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여기다. 이정숙, 당시 대성건설 경리부장이었어. 그녀는 재호가 회사 돈을 떼돌리는 과정을 모두 봤을 거야. 25년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될까요? 해봐야지. 민재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돌렸다. 한참을 기다린 후 연결음이 들렸다. 여보세요? 이정숙 부장님이신가요? 저는 유민재입니다. 대성건설에.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정숙은 현재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남을 제안했다. 사장님, 사실 저도 그때 일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한재호 그 사람이 정말로 돈을 훔쳤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언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숙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당시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 아직 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줄 알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예리는 아버지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부장님,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저도 한재호가 그렇게 성공한 걸 보면서 분통이 터졌어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서 재벌이 됐으니까요. 통화를 마친 민재는 예린을 바라봤다. 예린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윤이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지금은 조심해야 해. 예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사랑하는 연인을 속이면서 아버지의 복수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충돌. 밤늦은 사무실, 창밖의 불빛이 점점 꺼져갈 무렵 유민재는 이정숙이 건네준 낡은 회계장부를 다시 펼쳐들었다. 이 계좌 아직 살아있어. 민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래된 숫자 속에서 한도윤의 아버지 이름은 없었지만 분명 익숙한 서명이 남아 있었다. 재호.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도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요즘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린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민재는 목이 메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사 일로 조금 바쁘다. 곧 정리될 거야. 그러나 그 시각 재호는 이미 민재의 뒤를 쫓고 있었다. 사립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민재가 이정숙을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감히 과거를 뒤지다니. 아직도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줄 아나? 재호는 차갑게 웃으며 사진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곧장 사람을 시켜 민재의 사무실 앞에 위협적인 경고를 남겼다. 장부의 한 장이 불에 그슬린 채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리는 집 앞에서 그 장부 조각을 발견했다. 이건 뭐지? 불에 탄 장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뭔가 위험한 싸움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아, 혹시 내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알고 지내셨던 거 알아?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스쳤다. 그제야 예리는 직감했다. 두 아버지의 과거가 이제 자신들의 결혼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 균열의 시작. 저녁 카페 한쪽 구석. 예리는 두 손을 꼭 쥔 채 도윤을 마주 앉아 있었다. 도윤아, 어젯밤에 집 앞에서 장부 조각을 봤어. 불에 타 있었어. 누군가 일부러 경고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도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은 얼굴로 말했다. 예린아, 제발 우리끼리 흔들리지 말자. 부모님 세대 일에 휘말리면 우리도 끝이야.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자는 거야? 예리는 울분을 삼키며 물었다. 내 아버지가 뭔가 관련 있는 건 아니지? 맞지? 잠시 침묵.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사실 알고 있었다. 아버지 재호가 지난밤 불러 말했던 그 한마디. 그 집안하고는 엮이지 마라. 내 결혼, 난 끝까지 반대한다. 도윤은 차마 예린에게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입술은 그렇게 움직였지만 목소리엔 힘이 실리지 않았다.
폭로와 대립. 약혼식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 저녁, 민재와 예리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다. 며칠 전 불타버린 것은 민재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장부였다. 실제로는 이정숙에게서 받은 25년 전 회계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재호의 범행을 담은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예린아, 민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정말 괜찮겠니? 예리는 잠시 망설였다. 도윤과의 행복한 미래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진짜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 네, 아빠해요. 다음 날 오전, 민재는 전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2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재호의 사무실이었다. 비서가 안내한 회장실은 대성건설 사무실의 10배는 되어 보였다. 민재 정말 오랜만이군. 재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재호야. 25년 만이네. 결국 이렇게 만나네. 민재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옛날 얘기 좀 하러 왔어. 옛날 얘기라니. 대성건설 말이야. 우리가 함께 일했던 그 시절 기억나지? 민재가 서류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재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건 다 지난 일 아닌가? 왜 굳이 꺼내려고 하는데? 지난 일? 너에게는 지난 일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에게는 현재 진행형이야. 민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것 좀 봐라. 1999년 3월 15일 대성 건설 계좌에서 인출된 50억 원. 재호가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이건 바로 다음 주 내 개인 계좌로 들어간 50억 원 입금 내역이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네? 그건 정당한 거래였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 민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이것도 지분이었나?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고객 명단, 기술 자료,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계획서. 모두 내가 몰래 복사해 간 것들이지. 재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재,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는데 내가 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럼 이것도 거짓말일까? 민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25년 전 재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정숙, 이 거래 내역은 절대 장부에 기록하지 마.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사장님, 이건 불법이에요. 회사 돈을. 시끄러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녹음기 소리가 끝나자 회장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갑자기 둔탁한 몽둥이 소리가 울리며 재호가 헉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재호를 붙잡고 거칠게 끌고 나간다. 목격. 어두운 창고. 전등 하나가 깜빡이며 천장에 매달려 있다. 민재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가 축 늘어진 상태로 기절해 있다. 누군가 양동이를 들고 다가와 차가운 물을 확 끼얹는다. 민재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거리며 떨린다. 숨소리는 가빠지고 묶인 손목이 벗어나려 안간힘을 쓴다. 결국 이렇게 마주치네.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재호는 민재의 모습을 비웃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내가 내 회사를 빼앗고 사람들까지 짓밟더니. 민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회사. 넌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허수아비 사장이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무너졌을 회사였지. 그런데 이제 와서 정이라도 찾겠다고? 그들의 대화가 거세질수록 밖에 숨어서 듣고 있던 예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말한 과거의 진실이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내 욕심 때문에 수십 명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았어.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놀랍다.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할 거다. 그리고 내가 손댄 그 돈 아직도 숨겨두고 있지? 순간 재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어. 내 따위가 알 필요 없어. 내가 훔쳐간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이번엔 끝까지 파헤쳐서 세상에 알리겠다. 민재는 분노를 누르며 대답했다. 재호가 비웃었다. 너 너무 오래 살아남았어. 이제 끝내자. 재호는 냉정하게 담배를 뱉으며 말했다. 미행.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예리는 아버지 민재의 발걸음을 몰래 따라 나섰다. 검은 우산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10m 정도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의 그림자를 밟았다. 아버지가 택시에서 내려 전진그룹 건물에 도착해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다가오고 그 안에서 남자 2명이 아버지를 붙잡아 끌고 나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예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인 채 차를 조용히 따라갔다. 차는 오래된 창고 앞에서 멈췄다. 녹슨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재호였다. 예리는 그 광경을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충격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잡혔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 뒷골이 싸늘해졌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천천히 돌아본 예린의 시선에 도윤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린아, 내가 여기 왜 있어? 사랑과 진실 사이. 쏟아지는 빗속 창고 앞. 예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도윤은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서 민재가 남자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리고 아버지 재호의 서늘한 웃음. 예린은 그를 붙잡았다. 말해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 내가 알고 있었어? 잠시 침묵.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 집안과 얽히지 마라. 넌 내 아들이야. 내 피를 잇는 사람이지. 그 집의 사위가 될 수는 없어. 예린아, 나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실을 부정하는 순간 예린을 잃을 것이 두려웠고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와 단절될 것이 두려웠다. 그때 창고 안에서 민재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예린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난 들어갈 거야. 아버지를 두고 도망칠 수 없어. 그녀가 비를 뚫고 달려가려 하자 도윤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안 돼! 지금 들어가면 너까지 위험해져!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눈 감고 모른 척하라고? 내 아버지니까?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예린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절규하듯 말했다. 나는 널 지키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를 배신할 수도 없어. 제발 날 믿어줘. 예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믿으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고 차가운 균열이 생겼다. 예린은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 창고 쪽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를 거칠게 붙잡았다.
예리는 온몸을 버둥거리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힘은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그 순간 균열 사이로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며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휘날렸다. 폭풍 속의 선택. 창고 안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민재는 의자에 묶인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빗소리와 함께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재호가 그의 앞을 천천히 오가고 있었다. 민재, 이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장부도, 증거도, 사람도. 재호의 목소리는 잔혹하게 낮았다. 내가 끝내 고집을 부리면 내 딸까지 위험해질 거야. 민재의 눈빛이 번뜩였다. 예리는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원한이 있으면 나한테만 해. 재호가 비웃음을 흘리려는 순간 창고 문틈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남자 둘이 예린을 붙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젖은 얼굴, 떨리는 숨결. 예린이었다. 아버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예린아. 안 돼. 민재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창고 바깥 빗속에 서 있던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예린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엔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내가 선택해라. 도윤, 내 피를 따를 거냐? 내 사랑을 따를 거냐? 아버지 재호의 목소리. 도윤아, 날 믿어줘. 우리 사랑은 진실이잖아. 예린의 목소리. 두 목소리가 교차하는 순간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창고 안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그럼 내 딸도 이를 각오는 되어 있겠지. 순간 민재의 손이 굳어졌다. 그때 그만! 굵은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졌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 문가에 선 사람. 도윤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손에는 아버지가 건네주었던 권총이 들려 있었다. 재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도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알아?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더는 예린과 그녀의 아버지를 건드리지 마세요. 창고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피의 대가가 맞부딪히는 순간이었다. 배신과 위장 사이. 창고 안은 고요했다. 도윤이 겨눈 권총의 총구가 빗방울처럼 차갑게 반짝였다. 재호는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래, 내가 날 겨누겠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묘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총을 움켜쥔 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 싸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아버지 더는 아무도 상처 입게 하지 마세요. 예리는 눈물이 번져 흐려진 시선 속에서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와 아버지를 지키려는 거야. 그러나 재호의 눈빛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 그 여자와 결혼하면 내 앞길은 끝이야. 하지만 넌 내 아들이지. 내 뒤를 이어야 할 사람 설마 그걸 버리겠다고? 잠시 침묵. 도윤의 눈동자가 깊은 갈등 속에서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천천히 총구를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예린과 민재를 붙잡고 있던 수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쾅! 탄환이 벽을 스치며 튕겨나갔다. 수아들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예린의 팔을 놓쳤다. 도망쳐! 도윤의 외침에 민재와 예린이 몸을 날려 창고 문을 향해 달렸다. 도윤! 재호의 분노 어린 외침이 창고를 흔들었다. 내가 감히 내 아버지를 배신해? 도윤은 아버지 쪽을 향해 총을 겨눈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배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재호의 눈에 번뜩이는 살기가 스쳤다. 좋다. 그렇다면 그 선택 내 목숨으로 책임져라. 순간
재호가 신호를 보내자 또 다른 수아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창고 안으로 몰려들었다. 밖으로 달려나온 예린과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비에 젖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예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에 아직도 창고 안에 홀로 서 있는 도윤의 모습이 비쳤다. 도윤아, 제발 무사해야 해. 부자의 심판. 창고 안.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폭우 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가 흘렀다. 도윤은 여전히 총을 쥔 채 서 있었고 재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노려보았다. 수아들은 긴장된 채 둘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내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총을 내려놔라. 그럼 모든 걸 잊어주마.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제 인생, 제 선택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재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넌 결국 여자 하나 때문에 피를 배신하는구나. 순간 재호가 손짓하자 수아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도윤은 곧바로 몸을 낮추고 방아쇠를 당겼다. 쾅! 쾅! 총성이 창고 안을 울리며 불빛이 번쩍였다. 수아 몇 명이 쓰러졌지만 숫자는 여전히 많았다. 도윤은 몰려드는 그림자들 속에서 가까스로 버텼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불꽃이 타올랐다. 아버지, 전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잠시 후 총성이 멎었다. 연기와 어둠 속 재호와 도윤만이 맞서 서 있었다. 재호는 천천히 박수를 쳤다. 잘했다, 도윤. 내가 여기까지 나를 몰주리야 하지만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어. 내가 모든 걸 잃을 거라 생각하나? 내가 지키려는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이미 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그만두세요. 넌 날 막을 수 없어. 난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지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순간 도윤은 총을 재호에게 겨누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했다. 아버지,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는 그 누구도 당신 때문에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재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 날 쓰러뜨릴 수 있다면 해봐라. 하지만 넌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넌 내 피니까. 창고방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도윤이 부른 경찰차들이 하나둘 창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 파기와 결말.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다. 전진 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과거 횡령 사건을 보도했다. 도윤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에 홀로 틀어박혀 있었다. 그날 저녁 예린이 찾아왔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다. 도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은 듯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도윤아,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왜 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지쳐 있었다. 할 말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예린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뭐가 있어? 너희 아버지의 복수극에 이용당한 것 말고는. 도윤아, 처음에는 몰랐어. 정말로 너를 만난 건 우연이었고, 사랑하게 된 것도 진심이었어.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그럼 언제부터 알았는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기 시작한 거야? 예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진실을 들은 후부터 도윤을 속여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역시 대답 못하겠네. 도윤이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 계획이 정말 치밀했어. 나를 사랑에 빠뜨려서 결혼까지 가게 만든 다음
가장 극적인 순간에 진실을 폭로하는 거였지. 도윤아,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지금도. 예린이 일어서서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해. 이제 와서 진심이었다고 해도 의미 없어. 우리 관계 자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거잖아. 도윤아,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이 밝혀지기를. 진실! 도윤이 돌아서며 소리쳤다. 진실이 뭔지 알아? 내가 25년간 존경했던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것?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복수의 도구였다는 것? 이게 진실이야! 예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도윤의 분노와 절망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다. 나가줘! 도윤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한 달 후 재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진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도윤은 모든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동의했다. 그는 작은 건축사무소에 취직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25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딸의 행복을 대가로 얻은 승리였다. 예리는 결혼을 앞두고 사직한 대학교에 복직하지 않고 작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 저녁 예리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도윤이었다. 그도 혼자 강변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멈춰선 채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은 어떤 말도 나누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갔다. 민재는 집에서 딸을 기다리며 생각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딸의 사랑과 행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아빠, 왔어요. 예린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산책했어요. 민재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혹시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봤을 뿐이에요. 그날 밤 예린은 일기를 썼다.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사랑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도윤이를 정말 사랑했지만 우리의 만남 자체가 복수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 상처들도 치유될까? 아직은 모르겠다. 서울 어딘가에서 도윤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거짓된 성공 위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꿨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글 작성하는 데 힘이 됩니다. 또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